전통과 권위가 존재할 때 인간은 오히려 더 주체적이 된다. 일본 도쿄대의 우노시게키 교수가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이 보수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름 정의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보의 시조는 아마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능한 왕족과 사치와 권력 유지에 급급한 귀족의 폭정,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구체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인 저항의 성격으로서 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칼 마르크스가 1848년 2월에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이란 걸 발표합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발전 법칙을 계급 투쟁으로 바꾸고 인류가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또 자본주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향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마르크스는 5단계 발전 법칙에 따라서 진보의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임을 밝힌 것입니다. 반면 보수의 시조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던 버크는 1790년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내면서 보수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성적인 것이라고 포장된 혁명이 인간과 사회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재앙적인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프랑스 혁명은 최후에는 혁명을 주도했던 진파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폴레옹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황제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시 버크는 인간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정당한 권위를 수용하고 국가 질서를 지킴으로써 더 인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버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하고 21년이 흐른 뒤에 1818년 프랑스에서 르네 샤토브리앙이라는 사람이 보수주의자라는 잡지를 창간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뜻하는 의미의 보수주의라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진보와 결합을 했고 보수는 그에 반대되는 자본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오늘날 보수는 자본주의, 진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구도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루이 16세의 처형 문제를 놓고 국민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장석 왼쪽에 앉은 자코뱅파는 왕이 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앉아있던 지롱드파는 증거가 없다며 왕의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자코뱅파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은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은 유죄가 된다. 왕을 죽여야 된다. 혁명이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온건파를 우파라고 부르게 됐고 급진파는 좌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은 처형되었고 혁명은 성공했지만 훗날 아까 말씀드렸던 로베스피에르도 본인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우파와 좌파는 단순히 의회의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격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파인 지롱드파는 개혁에 온건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개인의 권리, 사유재산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이 부르주아라는 말 뜻은 성 안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화려하고 기적적인 이미지는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를 유산계급이라고 분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 좌파인 자코뱅파는 상퀼로트라고 불리는 수공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퀼로트는 퀼로트를 입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데 당시 귀족 남성들은 퀼로트라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퀼로트는 그런 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게 된 거죠. 이 상퀼로트는 자본집중 반대, 사회재산 철폐,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이후로 자본주의, 사유재산, 또 자유를 강조하면 우파, 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또 사유재산 철폐, 평등을 지지하면 좌파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한 건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인 비스마르크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자본가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자본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좌파, 우파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